여보세요? 아이고 유명 유튜버 잘 지내시나? 뭔 또... 왜? 휴대폰 바꾸려고 하는데 A53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A53? 그냥 뭐 생각보다는 쓸만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을 미리 뜯어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몇 번 해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분들을 올리는 속도를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게다가 뭐 이제는 스마트폰의 구성품을 갖다가 살펴보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얇으면 충전기가 없는 거고 두꺼우면 충전기가 있는 거고, 그죠? 아무튼 최근에요 또 삼성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S2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스 이슈가 빵 하고 터졌을 당시에는요, 여기다가 이제 토를 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삼성 관계자, 알바 이런 프레임들이 씌워져서 그런 건지요, 따로 튀는 의견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요 A23이랑 요 A53 얘들 때문에 또 시장이 아주 난립니다. A53 같은 경우에는 뭐 A52S랑 요거를 비교를 하면 어떡하냐, A52의 후속작인데 요랬었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AP가 후퇴를 했다, 요거 가지고 굉장히 까대고요. 또 A23 같은 경우에는요 30만원짜리 더럽게 원하는 것도 많다, 요건 진짜 그지 근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가격만 올리고 품질은 쓰레기인 또 하나의 망작, 이런 의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편가르기 싸움 오지게 시작이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관점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그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걸 꼭 비난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 같은 편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거지? 아무튼 제가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 관점에서는 삼성의 요번 연도 전략이 뭔가 좀 아니랬다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은요 연식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품성 개선 작업이 대부분, 아니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할지언정 빽이 되는 상황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찍어내면 낼수록 공정 성숙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요,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단가가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격도 거의 동결이 되거나 오히려 더 싸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요, 제가 A53 시리즈 여러분들 리뷰를 한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뭐랄까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이긴 했거든요. 오호 또 욕하네 또. 여러분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 이 제품에 대해서 좋아진 거 나빠진 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때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A52S에 비해서 A53의 CPU 멀티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P인데 전성비도 별로야. 그렇기 때문에 이 A53이 A52S랑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는 똑같은데 AP 성능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얘가 욕바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A52S보다 카메라 성능은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여러분들. 플러스 전성비가 구리니까 어쨌든 배터리를 갖다가 500mAh 더 때려 넣고요. 그걸로도 좀 애매한가 싶으니까, 왜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옵션은 똑같은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격 올려받는 경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좀 예쁘게 바꾼 데에다가 가격은 동결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흡족한 업그레이드는 아니긴 했지만 A52S가 변종으로 굉장히 잘 나왔었던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A52S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때려봤을 때 무조건 욕할 만한 제품은 아니었다. A53은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A23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들 A53이랑은 다르게 현재 기준으로는 무조건 사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A32가 디자인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요, A32는 그래도 플라스틱의 질감이 약간 좀 유리 같은 느낌의 플라스틱, 그 뭐랄까 막 엄청나게 싼 티가 나는 느낌의 그런 플라스틱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진짜 처음 받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일단 판매 페이지에서 요게 유광인지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 그리고 요렇게 이어져 있는 색, 이건 뭐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나눠 놓은 거 자체를 갖다가 깔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마감이요, 그 예전에 아이폰에서 아이폰 5C인가? 그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그거랑 지금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마감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케이스를 씌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뭐 디자인은 개취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열에 한 8
아니다, 한 9 정도는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디지털 프라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산티가 진짜 레알 자글자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과 이제 가격이 거의 비슷한 A32에는 패널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슈퍼 아몰레드 패널,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면 얘는 LCD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LCD가 올레드에 비해서 명암비나 응답 속도,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AOD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큰 단점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P11 프로 2021 같은 제품들 중국산 올레드 패널 썼는데 그거 LCD보다 훨씬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저는요, LCD 패널이 어느 정도 기본만 한다고 한다면요, 단가를 낮추면서 올레드 대신에 LCD를 넣는 거? 그거 솔직히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게 제가 진짜 뭘 많이 바란 것도 아니고요, 진짜 기본만 해주라는 건데 얘는 아주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얘가 디스플레이의 색 온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탭 A8 완전 파란색이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색 온도가 굉장히 푸르딩딩합니다. 측정 시 색 온도가 8500K에서 8600K까지도 찍히고요. 그런데 심지어 색상 모드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맥이자는 거야 지금? 게다가 진짜 그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거는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조도 센서가 없어. 와 진짜 레알 실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딴 말 안 할게요. 제가 진짜 그동안에 여러 번 이런 스마트폰은 아무리 싸도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었던 우미디기 A9 프로, 이게 제가 12만 원인가 15만 원 주고 샀었던 애인데 지금 보세요. 이런 애들도 조도 센서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걸 쓰더라도 이런 걸 빼진 않거든. 플러스 색역은 P3 기준 만족하고요. 밝기는 수동 피크 480니트. 색 정확도는 나머지는 그럭저럭 볼만한데 화이트 포인트가 아까는 좀 많이 틀어졌잖아요. 때문에 그레이 밸런스도 엉망이고요. 마지막으로 테두리의 음영 아주 그냥 난리죠. 균일도도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물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대에 90Hz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는데 진짜 더럽게 원하는 것도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이건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편의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한다면 갤럭시 탭 A8 마냥 이런 디스플레이를 아예 넣지를 말았어야 됐고, 그래요 뭐 어쨌든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싼 거를 갖다가 집어 넣었어야 됐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색상 조절 모드는 넣어줬어야지. 왜? 그건 또 금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A3X에 들어가던 기능을 A2X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요런 쓰레기 같은 디스플레이를 넣어놓고 A3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아먹는 건 말이 되고? 어이가 없네. 그리고 세 번째, 물론 제가 이런 얘기 지금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AP의 성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안 넣어놨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건 알겠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게요, 솔직히 스냅드래곤 680보다 더 후진 662가 들어가 있는 이 P11, 여러분들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얼마나 느린지 아시죠? 그런데 얘 내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레코더. 이래도 일부러 뺀 게 아니라고? 자, 다음은요, 계속해서 카메라. 솔직히 이건요, A32의 카메라 품질도 굉장히 별로였었기 때문에요, 얘만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기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얘 진짜 사진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은 뭐 A53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게 조금이라도 낫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 레인지, 디테일 모두 처참한 수준으로 발리고요. 그래요,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2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중국산 스마트폰들은 사진 품질은 아예 기대하지를 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디테일에서 발리고요. 또 아까 전에 제가 거의 폐기물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제발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우미디기 A9, 요런 애랑 비교를 하더라도 뭐 조금 낫긴 하네,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났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쓸데없이 구색을 맞추는 게 무슨 의미냐고. 카메라는요, 여러분들 카메라 전환 속도, UI,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진, 결과물이에요. 광각 하나 달랑 달려있다고 하더라도요, 진짜 제대로 된 사진의 품질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왜 도대체 삼성은 모르는 거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자, 계속해서 어쨌든 AP는요, 스냅드래곤 680, 전작인 A22와 A32에 들어갔었던 미디어텍 헬리오 G80에 비해서는요, CPU 벤치에서는 싱글 점수는 동일, 멀티는 거의 30% 가까이 앞서고요. 그래픽 벤치는 3D 마크에서는 G80과 거의 동일한 점수가 찍히긴 찍히는데, 뭐 A53에서는 어쨌든 AP가 멀티 스코어가 너프되는 판에 뭐 요만하면 얘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게 오류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게요, 요거는 긱벤치 연속 측정 데이터인데 CPU는 뭐 저렴이 AP
AP들의 특징대로 성능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얘도 여기까지는 당연한 시나리오대로 측정값이 찍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요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실제로 만들 때요, 20회 측정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20회만 돌리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계속 돌려봤을 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배수는 필수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을 때는 5배수까지도 지켜보는데, 자, 요거는 21회에서 40회차 때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뭐 요게 점수가 워낙 낮아가지고 약간 점수 차에도 좀 퍼센트가 많이 차이나 보이는 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저가형 AP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찝찝한 그래프가 찍힙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 그리고요 요게 이제 저번에 A53 영상에서 A5ES랑 멀티 성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이 별다르지 않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저를 악성 삼엽충으로 몰아붙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쨌든 뭐 동일 맥락이니까 욕 먹은 김에 시원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A32에 비해서 A23이 분명히 AP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A53이랑 A5ES처럼 멀티 성능은 딱 차이가 나는데 싱글이랑 GPU 성능 비슷한 것도 똑같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A3이랑 얘랑 체감 차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실체감 똑같아요. 그 밖에 온도는 CPU만 갈굴 때는 39도대, GPU만 갈굴 때는 34에서 5도대, 게임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오프 시 전면 38도, 후면 41도대, 게임 퍼포먼스 모드 ON일 때는 각 1도씩 상승을 해서 전면 39도, 후면 42도대로 측정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GPU 성능 유지가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웬만한 온도도 아니고 34도대, 35도대면은 스로틀링이 걸릴 이유도 전무한데 점수가 그렇게나 많이 깎인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A53에서도 스토리지 속도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A5ES랑은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니트로 락이 걸린 것처럼 해가지고 주변광이 굉장히 셀 때에도 피크 밝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땐 100% 소프트웨어 문제인 건데, 얘도 그렇고 뭔가 삼성스럽지 않은 이 삐릿삐릿함, 이게 진짜 요즘의 삼성의 정신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플러스 유튜브에서는 1080p 60프레임까지, 그리고 HDR 역시 지원 안 하고요. 게임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배그는 옵션 1 아래 고, 밸런스는 중, HD부터는 지원 아예 안 하고요. 요런 좀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M 열다가 속이 터질 수 있으니까 요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 한쪽에 모노 스피커인데 요게 모노라서 그렇지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뭐 가로 모드로 봤을 때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모노 중에서 괜찮다라는 거지 스테레오랑 비교할 거리는 아니긴 해요.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제 모노 스피커를 더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A53 스테레오 스피커 요거랑 비교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밖에 자질구레한 내용들 한번 보여드리면요. 스토리지는 eMMC 5.1. 여전히 eMMC를 갖다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요. 물론 A53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A53의 UFS보다 쓰기 속도가 잘 나오고, 또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봤었던 테클라스트 T40 프로 거기에서 측정을 했었던 eMMC 5.1이랑 속도를 비교를 해도요. 쓰기 속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eMMC 같은 경우에도 뭐 후진 거 좋은 게 등급이 있는 건가?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3.5mm 이어폰 다자 살아있고요. 베젤은 좌우는 비슷한데 위아래는 이런 식으로 비대칭, 위쪽에는 이렇게 M자 탈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별도로 우측에 지문인식 센서 따로 달려있고요. 인식률은 이런 애들이 달려있는 애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이게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그런 건지 쥐는 각도가 굉장히 일정하지 않아서요. 썩 그렇게 인식률이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페이도 이렇게 지원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AP가 스냅드래곤 680, TSMC 6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요. 그런데 얘는 이게 LCD가 달려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전력을 더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 건지 287니트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0%에서 1080p 유튜브 스트리밍 시 플레이 타임이 오히려 더 좋은 AP가 들어갔었던 A53에 비해서도 더 짧은 11시간 43분, 2시간 가까이나 짧게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2나노 공정 G80 사용했었던 A32보다도 패널 전력 소모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역시나 더 플레이 타임이 짧죠? 다만 A32랑 비교를 했을 때 A32는 15W 충전, 그리고 얘는 25W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A32보다 당연히 충전은 빠르다라는 점. 요거는 요 녀석의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요 녀석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쯤 사실 말씀을 드렸으면 이 녀석 구매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노파심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32요. 지금 현재 실 구매가가 한 32만원대, A32가 31만원대, A532 50만원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얘랑 A532랑 지금 18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정말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은 정말 A53으로 가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정 돈이 아깝다, 나는 정말 폰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A23을 살 이유는 없어요. A32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A33도 발표를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A33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A33이랑 A23을 갖다가 똑같은 가격을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 올릴 겁니다. 그리고 A52S 마냥 A32도 단종이 될 거고요.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A23이 A32보다 AP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신상이다, 요 메리트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30만원대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A33 나와서 A32 단종되기 전에 무조건 A32를 먼저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 빨리 보고 이거 구매를 하실 분들 빨리 사세요. 또 재고 없어지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A3이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